혹시 어젯밤에도 깊은 잠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아이고 하며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난 30년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이지훈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단 3분이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다리 한 곳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 그 끔찍한 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지훈 선생님, 며칠 전에 알려주신 그 방법 써봤더니 정말 신기해요. 30년 만에 밤새 푹 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연세의 다른 어르신이 똑같은 다리쥐 증상으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다리 혈관에 위험한 피떡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작은 신호가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단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평생 다리쥐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편안한 밤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잠에서 깨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우시죠? 마치 누군가가 다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 겨울에 겪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성민 할아버지께서 3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치고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허벅지 혈관에 큰 피떡이 발견되었고 이미 작은 피떡 조각들이 폐로 이동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다리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거나 심지어는 심장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이 줄어들고 피가 잘 돌지 않아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콩팥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이런 근육 감소가 더욱 빨라져서 작은 자극에도 근육 경련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손발 끝으로 가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리쥐가 생기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으신 날 또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신 경우에도 근육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젊었을 때는 괜찮던 일도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의 수분이 부족하거나 몸 안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불균형할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필수 전해질들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면서 이런 중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평소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을 때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는 잠들 때도 항상 같은 자세로 주무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특정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버릇이나 발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앉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손발 끝으로 가는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근육 경련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액순환 문제가 더욱 심할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 때문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평소 드시고 계신 약들이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 일부 우울증 약,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신경이 약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한 근육 안의 혈관도 위축되어 근육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리 쥐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이유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처치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이 발가락에 닿지 않으시면 수건을 활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 끝을 잡고 부드럽게 당기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30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69세 박성민 할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비결은 방향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손자나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종아리 뒤쪽 정가운데 무릎과 발목의 딱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가장 볼록한 부분에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특별한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힘으로요. 3초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고 이렇게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71세 최영숙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쓰신 지 일주일 만에 30년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수건을 종아리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면 됩니다. 만약 급하게 쥐가 났을 때는 차가운 수건을 먼저 10분, 그 다음 따뜻한 수건을 10분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총 3분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71세 이철수 할아버지께서는 이 방법을 배우신 후 3주 만에 이제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쥐가 자주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처치법을 알아도 자꾸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30초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만 하시면 됩니다. 69세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2주 동안 해보시더니 정말 신기해요. 밤에 다리 쥐가 안 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유식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다리 쥐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고요. 견과류 한 줌,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물론 자리나 대추 같은 우리 땅의 견과류를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몸에 이로운 성분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71세 박정호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몬드 5개에서 6개씩 드신 지 한 달 만에 다리가 정말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앉아 계실 때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몇 걸음만 걸어주세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혈액순환에 좋지 않거든요.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누어서 걸으셔도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한강공원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이로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71세 이철수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한 바퀴 걸으신 지 2달 만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엎드려서 주무시면 발가락이 아래로 꺾여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세요. 발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살짝 높게 해서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난다면 병원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 보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몸에 이로운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로 다리 쥐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신호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다리 쥐와 달리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만져보면 다른 쪽 다리보다 뜨겁게 느껴진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깊은 혈관에 피떡이 생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증상입니다. 혈관 속에 피떡이 생겨서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태인데 이 피떡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의료원 응급실에서 본 환자분은 왼쪽 다리만 자꾸 아프고 부어서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무릎 뒤쪽 큰 혈관에 큰 피떡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리 쥐와 함께 다리 색깔이 푸르게 변하거나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관이 막힌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다리로 가는 피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살이 썩을 수도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피떡이 폐로 이동해서 폐혈관을 막는 무서운 질병인 폐색전증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단순한 근육 경련과 달리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혈압이 갑자기 변한다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38도 이상의 높은 열이 난다면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염증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응급실에서 본 무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정우진 어르신이 3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아파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 경련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오른쪽 다리만 유독 붓고 색깔도 약간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혈관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큰 혈관에 길고 큰 피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CT 검사에서 이미 작은 피떡이 폐로도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숨이 좀 차긴 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바로 피떡 녹이는 치료를 시작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큰 피떡이 폐로 가서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드시고 계신 약들,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 중에 비슷한 병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요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괜한 걱정이었다면 다행이고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다리 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누르는 점 말고 다른 좋은 누르는 곳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도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복숭아뼈와 뒤쪽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3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무릎 뒤쪽 오목한 곳 가운데에도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문지르기도 좋은데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마치 치약을 짜듯이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 좋게 하는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의사나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액응고를 막는 약이나 다른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음식으로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우리 식탁에 친숙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기본은 충분한 물 마시기와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다리 쥐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다리 쥐는 주로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고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몸 안의 전해질과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생깁니다. 일반 어르신들과 달리 갑작스럽게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소실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는 물만 마시지 마시고 이로운 전해질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 충분한 몸풀기와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임신부의 다리 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무게가 늘고 몸 안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리쥐가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는 커진 아기집이 혈관을 눌러서 다리가 붓고 함께 다리쥐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임신부 어르신들은 칼슘과 이로운 미네랄을 더 많이 섭취하시고 적절한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 때는 다리를 약간 높게 하고 주무시고 다리를 부드럽게 조여주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누르기나 마사지는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다리쥐가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도 다리쥐가 날 수 있습니다. 주로 성장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빠른 성장으로 인한 근육과 뼈의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보통 밤에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생기거나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과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쥐는 분명히 힘든 증상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평소 건강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물 마시기, 그리고 특별한 혈자리 누르는 방법까지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더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에서 받는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의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고맙습니다.